설이라고 했고요. 설이라는 것 자체가 글의 갈래를 의미하는 거고 서정서사 교술 극 갈래 중에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생님, 교술 갈래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수필요 라고 간단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자. 고전 수필이에요. 설, 한문이구나.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글쓴이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합니다. 그래서 크게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는 부분은 실제 경험을 쓸 수도 있고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글쓴이의 의견이라고도 하지만 또 교과서에 따라선 글쓴이의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교술갈래의 목적이라는 게 그것 자체가 교훈을 주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 다음 페이지. 볼 게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외려설 살펴봅시다. 한문수필, 설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교술갈래. 비판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이고요. 외당나귀라고 불린 하생의 말. 외구, 외놈들 할 때 이 외자가 왜소하다야. 왜소하다. 이름이나 평판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한 인물의 구체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끊어 그 경험에 담긴 의미에 대해 두 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인물의 경험과 고사를 통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그러면 이미 눈치챘어. 세태에 대해서 뭘 비판할까? 이름이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비판하겠지. 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한문수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누구야? 설이죠. 그러니까 설. 이치를 풀이하고 깨달음이나 의견을 서술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써드렸죠. 경험이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건 이런 거야. 비유적이거나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돌려 말하기라는 뜻이겠지. 됐고 밑에에는 뭐 단어 뜻 있으니까 오케이.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봅시다. 하생, 하시성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은 징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하징, 대구 사람이다. 인물의 소개, 개략적으로. 그의 이웃집에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생김새가 뚱뚱하고 땅딸막해서 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말의 생김새를 묘사했고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서 내다 팔려 해도 팔지가 않았다. 이웃집 말은 사실 쓸모가 별로 없어. 효용성이 떨어져. 하생이 그런데도 300전에 사서 시험 삼아 길러 보았다. 하생이 말을 기르게 된 배경. 기른 지 1년 만에 그 말은 다리를 절지 않게 되었고 대단한데 제주도 범상하다. 평범하지 않아서 범상치 않다. 특별해서 타고 다니면
700리길을 나흘 만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700리면은 얼마야? 10리가 4km니까 7 곱하기 4, 47에 28, 한 280km니까 대전까지 가는데 한 나흘 정도 걸린다는 거지. 엄청 빨리 가는 거야, 이 정도면. 허생의 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 거는 뭐야? 하생이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거겠지. 여관에 들 때마다 함께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던 나그네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특이한 구경거리라고 여겼다. 말이 생긴 게 특이해서 그래. 어디가 있어? 야, 생긴 게 특이해서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뚱뚱하고 땅딸막한 거. 그래서 특이한 구경거리로 여겼었다. 어떤 사람은 저거 말이지. 아니요, 저거 당나귀요. 어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건 노세요. 라고 서로 옳다고 다투다가 하생한테 물어봤다. 그래 봤더니 하생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이건 왜 당나귀요? 외놈 땅에서 건너온 당나귀요. 외관, 외인들이 머물던 곳에서 샀죠. 국내산 말을 외에서 난 당나귀라고 속이고 있어. 일부러 그냥 농담하는겨. 모두들 놀라면서 가격을 물었다. 헉! 수입산? 대박. 수입산? 희귀템, 레어템, 대박. 하생은 일부러 가격을 부풀려 돈꾸러미를 잔뜩 주었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거지. 300전에 샀으면 이 300전 돈 많이 준 거야? 적게 준 거야? 적게 준 거야. 적은 돈으로 샀소. 엄청 좋지. 비싸. 그렇군요. 하고 수긍을 했다.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매우 아까운 척하며 거절하니 다들 실망하면서 돌아갔었다. 허생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요. 말을 귀하게 여기는 척하면서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거지.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 양반들과 매일 어울렸는데 그들이 묻는 말도 여관에서의 나그네들과 다름이 없고 대답 역시 같았다. 허생의 대답 뭐였을까? 왜 당나귀다. 어이구야. 허생의 대답은 뭐였을까? 왜 당나귀다. 팔래? 아오. 아깝지만 이거 지금 제가 당장 며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팔 수도 없네요. 그러자 앞다투어 사겠다라는 이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수십일이 되도록 그치지가 않았다. 귀한 당나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야. 외에서 난 수입산 이거야. 이윽고 모든 사람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음을 알고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이거 사실 300전 주고 산 다리전은 국내산 말이다. 이를 듣고 모두들 겸연쩍어 하면서 자, 이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야?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이 모두가 이 사람들이야. 이름이나 평판만 보는 거야. 수입산이라는 이름만 본 거야. 이렇게. 역시 올리브는 그리스산이지. 그리스 수입산 올리브유에다가 뭐 한 요만큼에 4만원. 엑스트라 버진 최고예요. 맞아. 그리스 신화 보면 올리브 나무 나오고 아테네 나오고 이태리도 올리브 최고 아닌가? 그렇지. 그냥 이유 없이 비싼 값에 팔리는 거야. 생각 없이. 모두들 겸연쩍어 하며 속아 넘어간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 뒤로는 하루 종일 마구간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갔다. 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서 하생이 이야기를 했다. 하생이 말을 하고 동계거사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맞아, 맞아. 이거 두 인물의 대화체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했지.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것과 같구나. 이름과 평판만 중요시하는 세태. 말이라고 하면 귀하게인 줄 모르다가 당나귀라고 하면 귀하게. 국내산이라면 대단치 않게 여기다가 외에서 난 거라고 하면 대단하게. 뚱뚱하고 땅딸막한 이 말에게 왜 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팔라고 몰려들었다. 실질을 따지지 않고 이름만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내가 만약 이익만 챙기는 천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팔았다면 영영 속아가지 않는 자가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 다 속았을 거야. 왜? 이름과 평판만 중요시 여기니까. 동계거사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엄청 중요해요. 동계는 조귀명의 호이고, 조귀명 씨 누군데요? 조귀명 씨 누군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이네요. 이렇게. 글쓴이 자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앞에 얘기 있죠. 지어낸 걸 수 있어. 당나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으면 이거 지어낸 걸 수 있어. 이렇게. 그대 겨냥돼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고사를 활용할 겁니다. 옛날 소자첨이라는 사람이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사오게 했지. 심부름 갔던 자가 들어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겨냥돼지를 잃어버리고 몰래 다른 돼지를 구해서 바쳤지.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겨냥돼지고기 최고구만! 호들갑을 떨었다네. 그러니까 이거지.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다. 평판에만 의존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실질 없이 이름만 겨냥이라고 붙였을 뿐인데 돼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그에 비한다면 뚱뚱하고 땅딸막해 외모도 외당나귀라는 이름에 부합하고 하루에 수백 리 달릴 수 있어서 제주도 외당나귀에 부합하는 경우는 어떻겠는가? 라고. 당연히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겠지. 돼지고기는 이름에만 넘어갔는데 너희의 당나귀는 이름도 있고 뛰어난 재주, 실질을 갖추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끔 저기 비싼 동네 가면은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똑같아. 그냥 돼지고기야. 뭐 지가 도토리를 먹었건 어쩌건. 도토리 먹어서 비싸면은 내가 왜 그놈이 먹고 도토리 값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냥 삼겹살 갖다 먹어. 이렇게. 자, 빨간색 체크하고 별표까지 할 거예요. 동계거사는 글쓴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남이 한 얘기 따오듯이 했지. 글쓴이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제3자인 것처럼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고전수필에서 잘 보여요. 이 이야기. 됐어? 민지 네가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민지핑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써는 거야. 내 생각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하생의 경험을 통해 생각,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겨냥돼지 이야기와 외당나귀의 이야기. 겨냥돼지는 실질 없이 이름만, 외당나귀는 실질을 갖추어 이름에 부합하고, 공통점은 사람들이 평판에만 의존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 수입사냐? 수입사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먹을 일이지. 실제로 맛이 좋다. 실질이 중요하다. 겨냥돼지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잘 달리면 타면 되지. 왜 당나귀일 필요가 있는가? 실질이 중요하다. 하루에 수백 리 달릴 수 있는 실제의 재주를 귀하게 여기면서 굳이 왜 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사려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말한 것도 없다. 왜 당나귀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사려는 자들, 이름이 붙어야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비판의 대상. 잘못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뿐만이 아니라 왜 당나귀라는 이름이 거짓으로 입증되었다라고 해도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실제 재주마저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더욱 옹졸한 것이지. 눈치챘어요? 꼬불꼬불이 비판의 대상인가? 이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추, 적토와 같은 준마의 이름을 붙여줄 거고, 산만리를 달린다면 노기황도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왜 당나귀라고 칭해야 할 이유가 어디겠는가? 실질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이름을 빌려오든 본뜻은 거릴 것이 없다. 눈치챘어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 실질이 중요하다. 얘 빨간색 칠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추, 적토, 노기, 황도는 상고시대 훌륭한 이름을 갖다 쓴 거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고사를 인용하면서 명성과 평판보다 실제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화하고, 학교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에서도 실질이 중요하다를 사람도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유추, 사고의 확장, 이런 말을 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쌤한테 효준이는 한번 확인해봐. 선생님 이거 유추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이렇게. 어디 있어? 상고시대. 가령 조나라의 마부가 왕량의 칭호를 가져다 쓰고 노나라의 의원이 편작의 명성을 빌렸지만 마부 중엔 왕량이 최고, 의원 중에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최고. 그 이름을 빌려다 썼지만 사람들은 칭호를 가져다 쓰고 명성을 빌렸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대는 애당초 세상을 속인 게 아니고 세상도 속인 것이 아니다. 왜? 실질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실질을 갖추었다면 속인 게 아니다. 속임이라는 것은 싸구려 채찍을 치자 밀랍으로 꾸려서 5만 금에 비싸게 팔았는데 한 번 쓰자 부러져 버리는 거지.
얼마 전 하생이 짤막한 설을 지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해 와서 이렇게 글을 쓴 거다. 하생은 이런저런 잡기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하생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일단 오른쪽 설은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의견을 쓰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라고 확인. 평판에 의존하는 잘못은 옛날부터 있었다. 하지만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외려라고 이름 붙여도 된다. 진짜 잘 달리는 말이라면 적토라고 이름 붙여줘도 돼. 실질을 갖췄다면. 이렇게. 왜 당나귀 수입산이라고 말했을 땐 비싼 값으로 살려고 했고, 아니요, 이거 그냥 내가 살 때는 원래 다리저는 그냥 우리 말이요, 그냥 못생긴 말이요 라고 해놨을 때 안 사가. 하생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만 좋아하다가 쉽게 속아 넘어간다. 동계거사는 얘기합니다. 그런 거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재주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거 속인 거 아니라고 본다. 재주 동그라미. 실질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안 본다. 한문수필 가위 중 하나인 설은 일상의 제재나 경험을 소재로 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생에게 겨냥돼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 말 써도 되겠다. 평판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현실 비판하기 위해서 겨냥돼지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글쓴이의 답. 이름만으로 평가하는 건 옳은 일인가? 아니. 잘 달리는 말에 옛날 잘 달리는 말 이름 붙여주는 거 속이는 건가? 아니. 실질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런 이름 갖다 써도 된다. 이런 거겠지. 진짜 전쟁이 났어. 25년에. 나라가 완전 작살이 났는데 해군 장교 한 명이 진짜 외놈들 배를 다 해가지고 혼자서 막 한 200척 항공모함 2척 혼자서 막 그렇게 다 쓸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순신이라고 불러도 돼. 그런 거지. 실질을 갖췄다면. 이렇게. 주제. 이름이나 평판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예다. 동계거사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동계거사 글쓴이 자신. 남 얘기하듯이 했다. 객관화 제3자인 것처럼 말을 이야기를 했다. 고사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깨달음을 쓰는 게 쉽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은 어때?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의 종류다. 그렇게 확인.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 아마 객관식 문제예요. 별표 반개 정도? 고사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해서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의 관점에서 이 수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됐고요. 네, 요거는 체크할게요. 오늘의 관점에서 외려설이라는 수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명성과 평판에만 의존하는 세태가 있었고 오늘도 요즘도 그래. 똑같은 옷인데 여기 뭐 쓰여져 있냐에 따라서 값이 2배,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러한 잘못을 경계하라는 교훈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저기 오라버니들 막 낚시에 미치면은 장비빨 오지게 크게 올 거거든. 낚싯대만 비싸면은 막 대어를 잡고 돌돔을 하루에 4마리씩 잡아올 것 같은, 옆에서 남들 부시리 잡을 때 나는 방어를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체험비 3만 원 내고 배 타고 나가서 배에서 빌려주는 5천 원짜리 낚싯대로도 방어 잡는 사람들은 다 잡어.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